그 지명된 직후에 경제적 강자의 가치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정확한 한마디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칼끝을 갑이 아닌 을을 향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건설, 화물 노동자 등 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관여였습니다. 이전에는 비슷한 일들이 있어도 그렇게 굳이 관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건폭물이 이야기가 나오고 화물연대 파업이 나오자마자 바로 공정위까지 투입돼 가지고 과징금까지 때리고 그런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공정위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공정경제의 수호자가 아닌 노조 사냥꾼으로 전락시킨 거 이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태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과징금 부과 부분은 재량의 일탈과 남용이라고 해서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 공정위는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화물연대 집단행동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는데 검사가 불복해서 2심 진행 중이고요. 공정위 관련해서 상소 부분 한번 취소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공정위가 강자의 횡포와 갑질을 막고 공정거래 질서를 만들려고 하면은 잘못된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정권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국민들과 희생자들한테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관련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죠. 국민을 위해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이 되시면은 윤석열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를 탄압했던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정말 공정위에 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할 의향이 계십니까? 예. 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돌리는 일에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다른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정위에서 직접 관여 아니면은 유관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요. 얼마 전 팀프레시 회사라는 우리 기사들이 저희 의원실을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배송 트럭을 가지고 신선 제품들을 배달하는 회사인데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한 700명의 운송기사들이 150억 정도의 운송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임금체불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여러 책임 있는 기관들한테 이런 문제를 진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가니까 진정이 기각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가니까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화해 조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을 못하게 하니까 사실상의 해고 상태이고 임금 미지급으로 돈은 받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급여의 지급권이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생계지원금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합니다. 사실 먹기 살기 힘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삶이 무너지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이제 체불 사업주로도 엄정 제재하는 관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 노동부와 협력해서 공정위원장이 되시면은 좀 대안을 마련하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사각지대 없도록 관련 부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네, 이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들이 요청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서면 답변을 보면은 대기업 지단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철저하게 부과하겠다. 그래서 대기업 집단이나 기업들이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의원께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강제 매각해서 YTN
대주주가 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일가가 천안기업이라는 별도의 부동산 임대업체를 만들어서 유진기업 그 계열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사익 편취를 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고발을 했는데 2달이 지나도록 아직 진척이 안 되고 현장 조사 계획서도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 사안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접수가 6월 말경에 신고가 접수됐고요. 네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유진기록 사례는 전형적인 예, 예.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네, 거래 단계 추가 행위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익 편취한 사항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관련된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YTN이라는 음. 방송을 음.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런 식의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네.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공정하려면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의 공정한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가맹점주나 대리점주, 수급자, 사업자 등등 단체 협상권에 단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들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것들이 매우 제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이번에 국정과제 5개년 계획 보고서에는 경제 약자들에 대해서 단체 구성권과 단체 협상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좀 다릅니다. 알다시피 가맹점주는 단체 협상권까지 되는데 일정업체 대리점주 수급업자들은 단체 협상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알다시피 구성권이 있는데 협상권이 없으면은 반쪽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자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히려 가맹점주는 10년의 계약갱신권까지도 있고 좀 더 보호되고 있는데도 협상권이 있는데 사실 대리점주나 수급사업자 같은 경우는 훨씬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없는 이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게 단체 협상권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예.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 중개조합법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네, 단체 협상권 여부를 판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단체 협상권을 부여할 대상들이 매우 협소해집니다. 네. 대리점의 경우 비전속 거래 비중이 80%나 되고 하도급의 수급업자들은 거의 100%이 관련해 가지고 균질성이 높은 중기 조합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요. 이거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성권뿐만 아니라 협상권으로서 네.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이 문제점을 현장을 보면서 정확하게 살펴주시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거든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개선 방안 마련해 보겠습니다.